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영어입니다. 제목이 좀 황당합니다. 이건 아주 황당해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하지 말래요. 되게 저 사기꾼 같죠? 제목은 공부하지 않는 영어 학습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 이야기한 대로 저는 고향이 한국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런 제가 EBS 영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KBS 라디오 레이나의 굿모닝 팝스의 DJ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라는 컨텐츠로 알려질 수 있었던 저의 영어 비법, 노하우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 대하기 이전에 국영수 사과의 영어로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생후 뭐 1개월, 2개월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보통은 한국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언어니까요. 한국말도. 우리가 일단은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누가 보일까요? 간호사가 보이겠죠. 물론 탯줄은 잘라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집으로 딱 왔는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얼굴이요. 엄마예요. 네. 그러면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만 일단은 엄마의 뭐가 들릴까요? 목소리. 엄마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던지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 해봐? 엄마? 근데 아빠 안 가르쳐요. 엄마를 제일 먼저 익히게 되는데 사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아는 거 1도 없어요. 백지장이에요. 그리고 귀로 엄마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엄마의 입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엄마가 엄마 해봐 그래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 걔는 동네 영재가 됩니다. 왜 이래요. 근데 아이 귀에 왜로 들렸을까요? 아이의 귀에는 엄마라고 들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발음을 할 수 있는 이 조음 기관이 크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엄마인데 발음은 엄마를 했는데 우리가 듣는 건 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맘마 엄마 하다가 엄마 한번 하면 이제 동네 잔치 나는 거죠. 우리 애가 이제 엄마를 안다. 아빠 따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엄마를 했다. 교육의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귀를 쓰고요. 눈으로 엄마의 이 입술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봐요.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mother인데 뭐 M-O-T-H-E-R 이렇게 해서 mother 뜻은 엄마 한국말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에 빗대서 뜻을 외워야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mother 혹은 mom, mommy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 엄마의 입모양뿐만 아니라 엄마의 얼굴 표정, 엄마의 사랑까지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 알파벳을 갖다가 듣고 눈으로 보고 쓸 수 있고 이것을 우리말, 한국말에 그대로 번역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가슴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그 막 눈물 나고 막 미안하고 감사하고 좋고 막 그런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뜻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언어고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 몸에서 체화되는 것이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학습으로 배운 겁니다. 언어는 부딪혀서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 그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언어라고 하는 이 영어라는 이 뭐 과목이겠지만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우리가 흔히 국영수사과의 한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과목이 뭐예요? 내가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영어라는 과목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접한 과목 중엔 이것과 가장 가까워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잖아요. 바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체육과 가장 가까워요.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둘 다 축구 선수가 꿈인데 한 학생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운동장에 나가서 1시간씩 드리블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 학생은 난 박지성이 될 거야. 박지성의 경기 화면을 유튜브로 매일 1시간씩 시청을 해요. 자, 2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축구를 잘할까요? 첫 번째, 네, 당연히 공을 직접 차본 사람이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영어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뭐 미드를 보던, 팝송을 듣건,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건, 아니면은 그냥 뭐 테드 강연을 보건, 내가 직접 귀로 듣고 정확하게 발음은 좀 안 좋고 다 따라할 수는 없더라도 입으로 웅얼웅얼 거려본 사람이 회화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남의 강의를 듣고 나 통달 이런 사람이 영어를 잘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잘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안 돼요. 언어는, 특히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운동, 영어는 운동이에요. 몸을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가 칠판에 적어주는 걸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내 영어 실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라는 이 언어는 운동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 좀 우리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돈을 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막 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뭐부터 가르쳐요? 네, 파닉스. 파닉스 나왔습니다, 방금. 네, 파닉스 배워요. 이 파닉스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청각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잘 안 들리니까 이거를 기호로 쓰면서 발음을 가르친 게 파닉스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안 들려서 뭔가 좀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데 특별 교육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영어 발음을 공부합니다. 파닉스 교재 여러분 보시면 딱 이런 거가 이제 화면에 뜰 거예요. 익숙합니까? 네. 참 제가 중학교 때도 A 그러면 애플 나오고 B 그러면 북 나오고 C 나오면은 cat 이랬는데 가끔 A에 ant 나오는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파닉스 수업 시간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은 우리 A, B, C 알파벳 친구랑 한번 같이 놀아볼까? 화이팅!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A 친구는 이렇게 삿갓을 썼는데 바지를 당겨 입었어. 그럼 이게 A란다. 따라해봐. A. 따라하셔야죠. A. 네, 이 친구의 이름은 A라고 해. 그런데 이 A는 발음은 아라고 난단다. 따라해봐. 아. 그렇죠.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아야.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발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있는 새빨간 사과를 보면서 자, 여기 새빨간 사과 있지? 얘 한번 읽어볼까? Apple. Apple. 이제 머리에 지진 나야죠. 이름이 뭐라고요? A래요. 이 발음이 어떻게 난대요? 사과는? 이게 뭐냐고요? 이름이 A인데 발음은 A고 사과는 애플이래요. 이게 무슨 발음법이에요? 이거를 A만 있습니까? B도 있고 C도 있고 뭐 D도 있고 E도 있고 Z, Z까지 가고 나면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너 제일 싫어요. 왜? 한국어랑 영어는 근간이 달라요. 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바꿨기 때문에 소리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음이 variation이라고 하죠.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원 바이 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한국어 뭐 신나는 한국나라 뗐는데 국어나라 뗐는데 이걸 갖다 들이대면 아이가 좋겠냐고요. 우리 그렇게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울렁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이제 동네 어학원을 끊어줍니다.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봤습니다. 레벨 테스트. 나는 몇 점짜리가 됐죠,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어떻게 차린 학원인데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쉽게 내서 정말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내서 막 8, 90점 맞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공부 잘하네. 이 학원 너무 쉽네. 이러면 학원을 안 다녀요.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내야 돼요? 어렵게 내야 돼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생리를 모르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은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해? 영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교재 4권 사고 3달치 끊고
네,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우리는 또 이거 합니다. 영문법 특강이라는 걸 해요. 교재 낯익나요? 문법을 익히는 건 어순을 알고 우리가 그 어순대로 어법대로 쓰고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보어다, 목적어다, 별표에 외우기, 중요, 시험에 나옴 이런 거 하다가 그거를 몇 바퀴씩 이제 암기를 하는 게 문법이 돼버린 거예요. 영문법이래요. 그럼 영어의 어순이고 어순대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아는데 문제를 못 풀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사 말해봐, 용법 말해봐 이런 거 몰라도 그 문장 말하고 쓰면 되는 건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그런 지식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덜 배웠으니 세 바퀴를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영어를 모질게 공부하게 된 또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지역으로 다니면서 어머님들 상대로 세미나 하는 게 사실은 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언어의 원리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언어의 원리를 먼저 깨우쳐야 이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수많은 그런 사교육 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 허투루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문법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 말하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원어민 선생님하고 방과후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어학원 다니잖아요. 그런 수업 현장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예요. 자, 근데 이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아이 컨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초점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왜 그럴까요? 내가 원어민인데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면 Hey Tom,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How's it going? 그러면 아이가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요. 내가 쳐다보면 아이들은 눈을 돌려요. 그럼 선생님도 그래 됐다 안 쳐다볼게. 이렇게 먼 호공을 응시하는 게 회화 수업의 현장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게 과연 말을 하는 자세일까요? 뭘 들고 있죠? 펜을 들고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고요. 고개 그냥 확 숙입니다. 왜? 내 영어 못하는 거 안 들키려면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그냥 지나쳐 주세요라는 모드로 이렇게 회화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저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이고 다른 세상에 있는 척하는 아이. 아니면 저요, here, teacher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업을 리드하는 아이.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긍정적으로 먼저 선수를 치면서 대답을 하는 아이는 영어가 과연 늘까요? 안 늘어요. 그 왜 안 느냐면요.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외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말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지식이 생기겠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을 I라는 알파벳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라는 백그라운드 지식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야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I에 해당되는 것만 계속 쳐요. Here, teacher 하면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으면서 나 영어 잘하지? 잘하지? 이러는데 매 수업 시간에 그가 한 말을 녹음을 해보면 똑같은 소리 매일 합니다. 안 늘어요. 결국은 저런 식의 회화 현장에서는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는 네 가지 다 해봤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질게만 해서 영어가 싫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워온 영어를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회화 수업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회화 수업이 안 되는 이유는 1대1이 아니어서 1대 다수여서요. 어느 정도 디베이트가 가능해. 영어로 토론이 가능하면 1대 다수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말이 좀 틀려도 뭐 되게 마이너한 거고 난 원래 영어 잘하니까 라는 게 깔려 있으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회화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걸음마 상태라면은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기는 힘들어요. 그건 자아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성인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1대 다수의 원어민 회화 수업을 가느니 차라리 그냥 어플 같은 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성인식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단지 내가 말을 들은 대로 한번 목소리로 해보는 것. 왜? 영어는 뭐니까요? 운동이니까요. 해볼 수만 있게 해주는 툴을 가지고 하시면 가격도 요즘은 거의 무료에 해당되는 어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태블릿 가지고 하시는 게 원어민 회화 수업을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 것보다, 전화 영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정말 기초 단계의 영어가 필요하시다면, 회화가 필요하다면 혼자 벽 보고 미친 사람 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자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eat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은 I ate something for lunch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건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대답의 형식은 질문자가 했던 표현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서 그걸 조금만 버무리면 문장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회화 수업을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렇게 맹목적으로 1대 다수의 수업보다는 회화 실력이 얻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린 건 바로 영어를 좀 이때까지 우리가 모질게 배웠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영어 방식을 이제는 벗어나서 영어를 언어답게 운동처럼 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책도 많고요. 강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강의 들으세요? 어떤 책 추천하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요즘은 어플 중에서 이런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영국 드라마, 영국 영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었을 때, 저는 발음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팝송을 통해서 발음을 익혔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듣다 보니 따라하게 되고 발음이 뭔가 좀 버터리하게, 느끼하게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를 올라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발음은 좋은데 회화는 못하는 거예요. 또 영어 교육과를 갔는데 영어 회화 수업도 우리는 학기의 필수 과목이고 A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미드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프렌즈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Gilmore Girls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딸이 저랑 닮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봤다가 다 생활회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저 미드에 많으니까 나는 저 미드의 주인공이 돼봐야지 라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혼자서 벽 보면서 TV 화면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밖에서 듣는 사람은 저 어떻게 지금 미쳤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 막 이렇게 헤드폰 끼고 짓거리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이 실제로 회화를 해보니 정말로 뉴욕에 놀러 갔을 때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이걸 제목을 1일 1씬 듣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장면 딱 고르세요. 통으로 40분짜리 뭐 20분짜리 어떻게 그걸 연습을 하고 외워요. 그러니까 한번 미드를 그냥 쭉 한 편 보세요. 에피소드 하나 그냥 쭉 보세요. 요즘 한 30분짜리입니까? 그죠? 그러면 보다가 장면 중에 내가 쓸만한 회화 표현, 밑에 한국어 자막 있어도 돼요. 내가 자주 쓸만한 표현이 나온 화면에 분이나 초를 살짝 기록해 두세요. 한 편 다 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에피소드가 어떤 상황이며 주인공들이 어떤 갈등, 어떤 이벤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장면으로 간 다음에 영어 자막을 보세요. 영어 자막을 보면서 한 장면 해봐야 보통 30초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막을 일단은 눈으로 보면서 들으세요. 아주 잘 들려요. 연음이고 뭐고 너무 잘 들려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대사가. 우리 예전에 그런 기억 없어요? 듣기 시험을 고등학교 때 보잖아요. 안 들리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봐요? 해설지. 읽어보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어요? 듣기 문제? 없어요. 모르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안 들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 당연히 귀로 들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드도 자막을 일단 보고 듣고 하면서 의미를 한번 익혀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대사의 의미를. 제가 왜 의미를 익히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 돼야지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어가 유창하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회화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원어민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 예를 들면 Why do you like strawberries? 딸기 왜 좋아하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Well, I like strawberries because it tastes goo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생각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I 주어 동사니까 like. 딸기 셀 수 있으니까 복수다. strawberries. 왜냐 하면 because까지 했는데 원어민이 대답을 안 하지? 왜 말을 안 하지? 이러다가 좀 okay, that's okay. You don't need to say anything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회화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회화 문장을 익힌다는 건 그 문장의 의미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한국어 해석과 일치됐다. 내가 그걸 인지했다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드를 활용하게 되면 그 주인공의 그 씬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보면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러면 연기하듯이 한국어 거치지 않고 그런 감정일 때 영어로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말을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드의 주인공이 돼서 1일 1씬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일단 자막을 보고 들으면서 세부 내용을 익히고 가끔 가다가 자막 속 모르는 표현이나 구문 같은 게 있어요. 요즘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너무 표현부터 예문까지 잘 나와요. 웬만한 표현은 블로그부터 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을 한번 먼저 따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제 인지가 된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뭘 하느냐? 자막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그 대목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대목에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되고 안젤리나 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원어민이 없이도 회화하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막을 꺼야죠. 자막 끄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게 착각을 하시면서 쏘세요 하면 딱 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한 씬씩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보통 5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축적이 되잖아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어요. 영어로 말해야죠. I ordered spaghetti number 5 on the menu. But this is number 7. wrong.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rong, very bad 이렇게 하지 않고 미드 보니까 뉴욕에서 여자애들 수다 떠는데 음식 나왔는데 잘못 나왔어. 인상 딱 찡그리면서 Hey, this is not the one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나도 this is not the one 그래요. 그러면 웨이터가 막 와가지고 Oh, sorry 이렇게 그러면 막 쾌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영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익히시고 그걸 써먹는 식으로 1일 1씬 훈련하시면 진짜 공짜로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시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중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뭐 영화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전문 분야가 이 바로 팝송이에요. 팝송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었는데 영어가 늘더라? 되게 짜증나죠. 네. 들었는데 영어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랩을 선택하시면 정말 그건 해설지를 봐도 몰라요. 그래서 좀 올드팝도 괜찮고 아니면 뭐 저스틴 비버, 뭐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면 아델 같이 가사가 좀 서정적인 그런 가수들의 곡을 선택을 하시면 표현들이 좀 익혀져요. 그리고 이 팝송이 영어 교육에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모든 이 음절이 박자가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정원에 계신다. 뭐 이렇게. 아버지께서 정원에 계신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My father is in the garden.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발음 형태가 My father is in the garden. 이렇게요. 그거는 한국말처럼 발음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냐면 박자를 타야 되는데 박자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가사들도 라임도 맞고요. 그 멜로디 특히 후렴구는 우리가 흔히 배우게 되는 그 인토네이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발음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 팝송도 괜찮습니다. 팝송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일단 땡기는 음악을 골라야 되니까
뭐 무조건 감상하시고요. 그러다가 이 곡이다 싶으면 뭐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도 해설 영상들 많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한번 가사의 의미를 한번 쫙 느껴보세요. 그럼 그 가사가 헤어짐의 가사인지, 그 다음에 서로 클럽에서 만나는데 전화번호 주고받았는데 너 왜 연락이 없어? 이런 가사인지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 중에서 그 가사 정도면 괜찮겠다, 부를 수 있겠다, 부르고 싶은 부분을 고르시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운전하실 때, 지하철 탈 때 소리 내면 좀 그렇겠죠? 네, 머릿속으로 따라 부르시면 그 곡이 쌓이다 보면 영어가 늘어요. 네. 자, 이렇게 요즘은 뭔가 강의를 듣고 책을 독파하고 이런 시대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재밌어하는 음악, 내가 재밌어하는 영화나 미드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네? 그럼 영어로 하지 뭐 라고 해서 영어 자체가 점수의 목적이 아니라 영어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선택이 됐을 때 영어는 하다 보니 그냥 늘었다라고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체화죠. 운동처럼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 오늘 공부법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매사에 무엇을 하시든지 영어가 뭐 됐건 그게 삶이 됐건 인생이 됐건 꿈 그리고 열정 또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함께 저와 이 동시대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